도대체 선거철만 되면 입이 근질근질한가 봅니다. 국민의힘에 망언이 또 터졌는데 단수 공천을 받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의 정승연 씨, 이런 끔찍한 망언을 쏟아냈는데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는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있다. 보시다시피 반일 감정엔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열등의식이 있다. 혐한은 한국의 반일에 대응한 것이다. 한일관계 파국의 배경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본인의 저서에다가 저런 얘기를 떡하니 박제해 놓은 건데요. 이런 인간이 국힘의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인천시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총선에 나와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건데 어쩌면 저렇게 개념 없는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낼까요? 저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우월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무슨 일본만 보면 발작 버튼 눌리는 사람들입니까? 일본의 전범에 대해선 외면을 하고 원인과 결과를 희석시키기도 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국민의 반일 정서를 확대시켜서 정권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문헌으로 결국 친일 뉴라이트 성향의 저서를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또 뉴라이트입니까? 뉴라이트의 공식이기도 한 건국절, 친일 독재 미화, 이건 디폴트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당장 최근엔 정책위의장까지 한 성일종 씨가 이런 망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또 열등의식이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보면 열등의식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열등의식을 가진 거고 본인들은 우월해서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늘 자칭 보수 세력들이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저런다고 본인들이 잘나집니까? 아무튼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지자 결국 사과를 하는데요. 인재 육성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간 얘기를 갖고 옵니까? 저게 제정신이냐고요. 심지어 정진석 씨는 또 어떻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조선이 썩어서 망했다 이런 망언을 했다가 이딴 논란을 엄청나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래서 같은 국힘당 의원들도 이건 가해자 논리다, 무슨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천박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죠. 심지어 신원식이라는 국방부 장관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한용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운 바도 있습니다. 붕짜자 붕짜 타령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대통령부터 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자위대라고 세로 드립으로 엄청난 논란을 키워놓고도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는 거, 이걸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다른 이슈에 뒤덮이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저들은 똑같은 짓들을 언제든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8.15 때는 또 어떤 소리들을 하고 백드롭으로 어떤 장난을 치는지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심지어 이승만 재평가가 웬 말입니까? 지금 2024년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꾸 포털을 뒤덮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이런 퇴행이 어딨냐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 아닙니까? 뉴라이트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2년 전쟁에 불 붙인 거다. 어떻게 이승만 같은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선정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큐 100년 전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랬단 논란을 키워온 사람이 바로 이승만 씨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 건국전쟁 보라면서 이걸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충격적이라면서 극우 이념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더니 이제 나의 극우 이념에 먹혀버린 거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모독하고 그 흔적을 왜 그렇게 지우려고 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 이렇게 되와다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화 건국전쟁 감독이 오히려 영화 파멸을 열심히 홍보해주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JTBC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벌써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을 돌파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보시다시피 벌써 영하 6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참고로 지금 기준으로는 660만 명을 돌파했는데 당연히 1000만 넘을 것으로 보고요. 건국전쟁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악한 악령이 출몰하는 영화에 아무 개념 없이 가서 서울에 본 1300만 올린 것처럼 엉뚱한 짓 하지 말자.
이런 망언을 쏟아내니까 오히려 영상의 댓글이 10,00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부터 오컬트나 호러에 어머니도 관심이 없었는데 결국 저 감독의 한 말 때문에 파묘를 직접 보러 갔다 오셨다 한다. 이후로도 많은 시민들이 파묘를 극장 가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저 감독 때문에 관객 수 플러스 1을 하러 갔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봄은 1312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일 남았죠. 3월 27일에 이명박 국정원 댓글 부대를 모티브로 한 영화 댓글 부대, 그리고 1980, 이 영화가 개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 생방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영화 개봉할 때까지, 그리고 개봉한 이후에도 계속 집중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이 두 영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실제로 괜히 과거로 간다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릴레이 대간첩 공약이라면서 총선 이기면 국정원이 아예 대공수사를 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종북 타령을 또 하고 나서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4년에 저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특히 지금 자영업자분들, 플랫폼 노동자분들,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외교 문제 때문에 죽쓰고 있다, 아주 난리가 아니다, 그놈의 반중 자극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타격이 너무나 크다,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기 덕분에 안경 벗은 한동훈의 모습을 첫 포착했다, 이런 게 지금 보도할 때냐고요. 도대체 저걸 보도함으로써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고 우리 국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누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걸 본 많은 시민들은 안경이 아니라 다른 걸 벗겨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프레임 잡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게 할 말입니까?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즉각 고발에 나섰는데요. 권양엽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자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전남 지역에서 역대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바 없고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했고 기타 당원 당규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돼서 공식적인 업무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저렇게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발에도 나서고 문화일보 기자도 함께 고발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들이 프레임 공격을 했을 때 여기에 질질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유시민 작가님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프레임에서 며칠간 또 놀아나다 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귀중한 시간을 계속 뺏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생 그리고 경제입니다. 거시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내수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도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시장을 가면은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정책 경쟁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계속 저런 말장난하는 거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기본적인 팩트체크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대응들은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자발적인 네티즌들의 대응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어제 강병원, 윤영찬, 박광원 등 현역 7명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병원, 전혜숙, 윤영찬, 박광원, 김한정, 정춘숙, 이용빈, 경선 결과 이들이 떨어진 건데요. 이들은 경선에서 패배한 거니 깔끔하게 경선에 승리한 분들한테 힘을 보태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서른, 홍영표 이런 사람들처럼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는 건 스스로의 퇴로를 막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새로운 미래도 답이 안 나오자 민주연대로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저렇게 바꾼다고 한들 무능한 이낙연 씨가 그대로 있는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장 마삼중한테 실컷 놀아나고 탈탈 털린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이름을 바꾸네 마네하면 뭐 어쩌자는 거냐 이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대응해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가셨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들의 프레임에 놀아날 필요 없고 본질은 민생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주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저들의 열등의식 타령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